안녕하세요, 여러분. 87세 현역 의사 김현명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는 그 서글픔을. 아침에 일어날 때 더 무거워진 몸, 젊었을 때보다 느려진 걸음걸이, 자꾸만 잊어버리는 일상의 소소한 것들. 이제 나이 탓이니 어쩔 수 없지. 이런 말 하셨거나 들어보셨죠? 저도 75세가 되던 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0년 넘게 환자를 돌보던 의사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75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것은 결코 그냥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진실입니다. 얼마 전 만난 78세 박영자 할머니. 3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등산을 다니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75세가 넘어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어쩔 수 없죠. 박 할머니의 이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확인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빠지는 5가지 함정 때문이에요. 저도 12년 전 75세가 되었을 때 이 함정에 빠질 뻔했습니다. 하루는 수술 중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이제 은퇴해야 할 때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알게 된 이 5가지 진실을 실천하면서 지금 87세에도 여전히 하루 2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주 2회 수술을 집도하고 있습니다. 제 손은 30대 의사들만큼 정확하고 기억력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질 수 있어요. 100세까지 당당하게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5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는 근육 소실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75세가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70대 환자분들이 선생님, 요즘 자꾸 넘어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균형 감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서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진 것이죠. 저도 75세가 되었을 때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손에 메스를 들고 있는데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40년 넘게 수술을 해온 의사로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근육 소실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메스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그날부터 3가지 근육 회복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10분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역기나 복잡한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벽에 기대어 하는 팔굽혀펴기,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스쿼트, 그리고 벽을 짚고 하는 발 뒤꿈치 들기. 이 3가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둘째, 식단을 조금 바꿨습니다. 75세 이후에는 단백질 흡수율이 30%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30%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해요. 저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을 꼭 먹습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셋째, 하루 2번 근육 기억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40년간의 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방법인데 근육의 신경 연결을 활성화시켜 근육의 기억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양팔을 쭉 뻗고 10초간 최대한 힘을 주세요. 그리고 10초간 완전히 힘을 빼고 다시 10초간 힘을 줍니다. 이걸 하루에 2번만 해도 근육과 뇌 사이의 신경 연결이 강화됩니다. 이 3가지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제 손은 다시 흔들림 없이 안정되었습니다. 지금도 87세의 나이에 주 2회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제 환자 중 82세 정대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년 전 75세의 심한 요통으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허리가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면 이런 몸이 되는 거죠, 뭐.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제가 알려드린 이 근육 회복 프로토콜을 꾸준히 실천하셨는데 지금은 허리가 펴졌고 주 3회 테니스까지 치신다고 합니다. 최근에 진료실에 오셨을 때 눈이 반짝이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지금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굽었거나 손에 힘이 없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근육 소실 증후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3개월 후에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75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2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게요. 2번째 이유는 몸속 숨은 불씨입니다. 여러분, 몸에 염증이 생기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세요? 아마 발목을 삐어서 퉁퉁 붓거나 목이 아파서 빨갛게 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염증을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염증은 바로 알 수 있죠. 하지만 75세가 넘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불씨가 우리 몸 여기저기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불씨가 작아서 당장은 큰 통증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몸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70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자꾸 피곤해요. 충분히 자는데도 개운하지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쑤시고 뻣뻣해요. 이게 바로 우리 몸속 숨은 불씨의 신호랍니다. 저도 76세 때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평생 새벽 달보다 먼저 일어나던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치 감기 걸리기 직전처럼 온몸이 무겁고 쑤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지만 딱히 큰 병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에서 몸속 불씨를 보여주는 작은 신호가 있었어요. 의사들은 대부분 정상 범위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제 50년 의학 경험은 달리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속 불씨 끄기 3단계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밥상을 바꿨습니다. 하얀 밀가루 음식, 설탕 많은 과자, 가공된 고기를 줄이고 몸에 좋은 음식을 늘렸어요. 매 끼니마다 색깔 있는 채소를 반 공기 이상 먹고 일주일에 2번은 꼭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을 먹었습니다. 특히 요리할 때 강황가루, 생강, 마늘을 자주 넣었어요. 이런 양념들이 몸속 불씨를 끄는데 정말 좋거든요. 둘째, 깊은 숨쉬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 배가 쏙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깊게 숨을 쉬었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숨만 깊게 쉬어도 몸속 불씨가 줄어든다는 걸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속의 불씨가 더 커진답니다. 저는 매일 자기 전에 오늘의 행복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날 있었던 작은 행복 3가지만 적는 거예요. 오늘 동네 꽃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기뻤다. 손자가 전화해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좋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좋은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속 불씨가 작아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를 한 지 2달 만에 제 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시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지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다시 했더니 몸속 불씨를 보여주는 수치도 확실히 내려가 있었고요. 제 환자 중 79세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년 전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라고 체념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알려드린 이 몸속 불씨 끄기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하셨는데 놀랍게도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대요. 지난달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손주와 함께 몸풀기 체조를 배우기 시작했다며 기뻐하셨어요.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손주를 안아줄 수도 없었는데 함께 집 앞 공원에서 체조도 해요. 나이 때문이라고 포기했던 이 무릎이 나아지니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만약 지금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자꾸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몸속 숨은 불씨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불씨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충분히 꺼버릴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밥상을 조금만 바꾸고 하루 10분 깊은 숨쉬기와 함께 오늘의 행복 3가지를 적어보세요. 2달 후에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제 75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3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3번째 이유는 뇌의 미세 갈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당연히 갈증을 느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갈증 신호가 점점 약해진답니다. 75세가 넘으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30대보다 무려 40%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물이 필요한데도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죠.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70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요즘 자꾸 어지러워요. 그리고 이상하게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잘 기억했던 것들을 자꾸 깜빡하고 집중도 잘 안 돼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의 미세 갈증 신호랍니다. 저도 77세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진료실에서 환자 이름을 갑자기 기억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40년 넘게 진료해온 환자분인데 말이죠.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됐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연구 논문을 읽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가벼운 탈수 상태만으로도 뇌 기능이 1015%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였죠. 더 놀라운 건 이런 가벼운 탈수는 갈증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뇌 수분 관리 3단계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시간제 물 마시기를 실천했습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일정한 시간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컵, 아침 식사 후 1컵, 점심 전후로 각각 1컵,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셨습니다. 특히 약을 먹을 때는 물을 반 컵이 아니라 1컵 가득 마셨고요. 둘째, 물 담긴 과일과 채소를 늘렸습니다.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을 매일 챙겨 먹었어요. 이런 음식들은 그냥 물보다 체내에 더 오래 머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셋째, 물 마시기 알람을 맞췄습니다. 시계 알람을 2시간마다 맞춰놓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물을 1컵씩 마셨어요. 처음에는 좀 귀찮았지만 점점 습관이 되더군요. 이 3가지를 시작한 지 1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지러움이 사라졌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환자 이름이 술술 떠오르기 시작했고 집중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 80세 박상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년 전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주 넘어지신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가족들은 치매가 아닐까 걱정했죠.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변 검사에서 가벼운 탈수 상태라는 걸 발견했어요. 박 할아버지께 물어보니 하루에 물을 2컵도 안 마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알려드린 이 뇌 수분 관리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고 넘어지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최근에 진료실에 오셨을 때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가족들이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물만 덜 마셔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는 손자들 이름도 다 기억하고 예전처럼 바둑 두는 실력도 돌아왔어요. 여러분, 만약 지금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집중이 잘 안 되거나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낀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뇌의 미세 갈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시고 수분 많은 과일과 채소를 챙겨 드세요. 1달 후에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제 75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4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4번째 이유는 숨은 영양소 부족입니다. 여러분, 나는 밥 잘 먹고 있으니까
영양소가 부족할 리 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4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식사는 늘 꼬박꼬박 챙겨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75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영양소 흡수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 실제로 흡수되는 영양소가 젊었을 때의 6070% 수준으로 줄어든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70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요. 손톱이 자꾸 갈라지고 약해졌어요. 상처가 나면 예전보다 아물리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네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숨은 영양소 부족의 신호랍니다. 저도 78세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언제부터인가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고 작은 상처가 생겨도 잘 아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감기도 자주 걸리기 시작했죠. 건강검진을 받아봤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요. 혈액 검사에서 몇 가지 영양소 수치가 약간 낮았지만 다른 의사들은 노년기에는 다 그래요라며 특별한 처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0년간의 의학 경험으로 볼 때 이런 경계선의 영양 부족이 바로 노년기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은 영양소 채우기 3단계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영양소 폭탄 수프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 57가지와 버섯, 해조류를 넣고 푹 끓인 수프를 매일 한 그릇씩 먹었어요. 채소를 잘게 썰어서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수프에 다 우러나와서 소화와 흡수가 훨씬 잘 된답니다. 둘째, 씹는 시간 2배로 늘렸습니다. 나이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적게 나와요. 그래서 음식을 평소보다 2배로 오래 씹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크게 높아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입에 최소 20번은 씹는 습관을 들였어요. 셋째, 핵심 영양제를 챙겨 먹었습니다. 아무리 식사를 잘해도 노년기에는 몇 가지 핵심 영양소는 음식만으로 충분히 보충하기 어렵다는 걸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저는 비타민 D, 오메가3 비타민 B12 마그네슘 이렇게 4가지 영양제를 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이 3가지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피부 건조함이 줄어들고 상처가 훨씬 빨리 아물었습니다. 감기 걸리는 횟수도 크게 줄었고요. 제 환자 중 81세 이정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년 전 심한 피로감과 반복되는 감기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하셨죠. 그때 제가 알려드린 이 숨은 영양소 채우기 방법을 4개월간 실천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1년 동안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대요. 최근에 진료실에 오셔서 이정희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동네 친구들은 나이 때문에 아프다며 약만 잔뜩 먹는데 저는 그 영양소 수프 덕분인지 약 먹는 양이 반으로 줄었어요. 손자들이 할머니가 젊어졌다고 놀랄 정도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피부가 건조하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자주 피곤하고 감기에 잘 걸린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숨은 영양소 부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넣은 수프를 자주 드시고 음식을 천천히 잘 씹어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몇 가지 핵심 영양제도 챙겨보세요. 3개월 후에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제 75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마지막 5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5번째 이유는 외로움의 독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외로움은 담배를 하루에 15개비 피우는 것만큼이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75세가 넘으면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이웃들과의 교류도 점점 줄어들죠.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70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식욕이 없어요.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외로움의 독 때문일 수 있답니다.
저도 79세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오랜 친구 3명이 연이어 세상을 떠났고 병원 일이 바빠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밤에는 잠도 잘 안 오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젊은 의사가 한 질문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누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셨나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저는 몸은 아프지 않았지만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은 결국 몸의 병으로 이어진다는 걸 5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외로움 해독 3단계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3번 되면 만남을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화상통화나 전화가 아닌 직접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최소 3번은 갖기로 했어요. 꼭 오랜 친구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동네 산책 모임에 가입하고 병원 근처 카페 주인과도 친해지고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옛 제자들에게 연락했어요. 둘째, 재능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오랜 의사 경험을 살려 한 달에 한 번 마을 회관에서 건강 강좌를 열었습니다. 나중에는 요리에 관심 있는 할아버지들을 위한 건강 요리 교실도 시작했어요. 셋째, 동물 친구를 들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있는 노인들은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훨씬 적다고 해요. 저는 14살 된 고양이 한이를 입양했어요. 매일 아침 한이가 제 무릎을 톡톡 치며 깨우는 순간부터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이 3가지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제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불안감이 사라지고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식욕도 돌아왔고 아침에 일어나면 활력이 넘쳤죠. 제 환자 중 83세 최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년 전 부인을 떠나보내고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았다고 하셨죠. 그때 제가 알려드린 이 외로움 해독 방법을 실천하셨는데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그림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봉사를 시작하셨고 작은 강아지도 입양하셨어요. 최근에 진료실에 오셔서 최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사는 재미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책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와 안기는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아내가 없는 빈자리가 여전히 크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를 채울 다른 기쁨들을 찾았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잠이 안 오거나 식욕이 없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외로움의 독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충분히 해독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누군가를 직접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세요. 작은 재능이라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여건이 된다면 동물 친구도 들여보세요. 2개월 후에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렇게 75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5가지 이유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5가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금까지 75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5가지 이유와 그 해결책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장수 통합 프로그램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87세까지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75세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 마음 바꾸기입니다. 나이 들면 그런 거지. 이런 말, 이제는 하지 마세요. 건강 악화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모든 건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보다 평균 7.5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건 암이나 심장병을 치료하는 어떤 약보다도 더 강력한 효과예요. 둘째, 21일 실천표를 만들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근육 회복 방법, 몸속 불씨 끄기, 뇌 수분 관리, 숨은 영양소 채우기, 외로움 해독법,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면 너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21일 동안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는 실천표를 만들어 보세요. 5일차 하루 8컵 물 마시기 뇌수분 관리, 10일차 매일 10분 근력 운동 추가하기, 근육 회복, 15일차 영양소 폭탄 수프 일주일에 3번 먹기 숨은 영양소 채우기, 20일차 일주일에 3번 누군가 만나기 외로움 해독, 21일차 이후 항염증 식품 하루 한 가지씩 먹기 몸속 불씨 끄기. 이렇게 21일 동안 하나씩 추가하면 부담 없이 모든 방법을 생활 속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셋째, 기록하고 축하하기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꼭 기록해 두세요. 오늘은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덜 찼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덜 아팠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매일 노트에 적어두면 자신의 발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자신을 축하해 주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예쁜 꽃을 사거나 작은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보상이 지속적인 실천의 원동력이 됩니다. 제 환자 중 85세 이영자 할머니는 이 건강 장수 통합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고혈압약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이영자 할머니가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75세가 넘으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남은 건 병원 다니며 약 먹는 일뿐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87세 선생님처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진심으로 이해됩니다. 여러분도 이영자 할머니처럼 75세 이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6개월 후, 1년 후에 달라진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87세 현역 의사 김현명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건강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